주일 예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조용한 교회 안으로 갑자기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김순자 씨 계세요? 김순자 씨 나와 보세요. 고개를 숙이고 찬송가를 부르던 사람들. 놀라서 하나둘씩 뒤를 돌아보았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전신에 문신을 한 30대 남자가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목사님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외쳤습니다. 김순자 씨 어디 있어요? 당장 나와요. 당신 남편이 우리 엄마 인생을 망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세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있던 한 중년 여성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교회 여성 사역팀의 리더, 그 김순자, 그리고 그 남자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믿음도, 체면도, 기도도 그 순간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김순자의 눈가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구나. 김순자는 알고 있었다. 남편 최강수의 바람은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었다. 이젠 무섭지도 않아. 놀랍지도 않고 분노도 없어. 얼마나 더 나를 찢을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야. 문신남이 욕을 섞어가며 이혼하라고 책임지라고 소리를 지를 때 김순자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히 예배당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날 그 여자의 등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이 최강수, 올해 62, 누구보다 잘 늙었다고 자부하는 남자입니다. 외모로만 보면 얌전한 동네 어르신 같았다. 항상 네카라, 달린 셔츠에 재킷, 발엔 반짝이는 로퍼, 말투는 느긋했고 손목엔 금빛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한 채의 상가 건물을 갖고 있었다. 1층엔 부동산, 2층엔 세탁소와 미용실, 3층엔 노래방, 4층은 자주 바뀌는 가게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다. 그 건물은 그의 자존심이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근거였다. 사람은 돈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매력도 있어야지. 뭐, 나 정도면 괜찮은 편. 아니야. 겉으론 점잖았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오는 세입자들 중 여자와 관련된 일만 생기면 이상하게 일이 꼬였다. 부동산 여직원과는 커피를 몇 번 마시더니 어느 날부턴가 출퇴근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 노래방 마담에겐 명품 핸드백을 선물했다. 심지어 세탁소 아주머니에겐 딸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내가 교회에 간 사이 그는 세입자들과 점심을 먹고 차에 태워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그는 이걸 인간적인 관계라 표현했다. 요즘 세상에 정이 없어, 정이. 내가 좀 챙겨주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다. 말은 곱게 하는데 눈빛이 딴 데 있어. 참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에선 믿음 좋은 남편으로 통했다. 주일엔 아내 손에 이끌려 늘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후엔 점잖게 웃으며 성도들에게 인사도 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엔 김 부장, 장사모, 미정쌤 같은 수상한 이름들이 저장돼 있었다. 실상은 모두 과거 혹은 현재의 연문 대상들이었다. 아내 김순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내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아내는 교회에서 집에서 자신만의 지옥을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겐 그런 아내조차 그저 익숙한 배경처럼 여겨졌다. 있는 듯 없는 듯.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거기 있는 사람. 그렇게 최강수는 자신이 만든 작은 제국 속에서 왕처럼 살고 있었다. 겉은 멀쩡했지만
이미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부동산이 새로 들어온 건 작년 봄이었다. 건물 1층 공실에 들어온 온누리 공인중개사. 그곳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직원이 있었다. 이름은 민서희. 첫인상은 단정했고 말도 공손했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가게 열게 됐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최강수는 웃으며 말했다. 고생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여기 자리 복 터진 곳이에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서류를 들고 올라온다며 3층 사무실로 올라온 날 그녀는 편의점 샌드위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혼자 사시면 이런 거 잘 안 드시죠? 오늘은 제가 점심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그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최강수는 부동산 사무실에 이유 없이 자주 들렀다. 처음엔 커피, 다음은 점심. 어느 날은 외근을 핑계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그 다음엔 모텔이 되었다. 나이 차요? 전 나이 많은 남자가 좋아요. 든든하고 말도 잘 통하잖아요. 민서희는 그렇게 말했고 최강수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녀가 서류 스캔하는 기계가 고장났어요. 라고 말하면 다음 날 최신 복합기가 도착했고 사무실 에어컨이 낡아서 손님이 안 들어와요. 라고 하면 에어컨도 교체해줬다. 민서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저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최강수는 말없이 통장을 꺼냈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이체해줬다. 그는 자신이 멋진 남자라고 믿었다. 지켜주고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며칠 뒤부터 민서희는 전화에 잘 안 받기 시작했고 가게엔 늘 외근 중이라는 종이만 걸려 있었다. 노래방이 들어온 건 작년 겨울이었다. 2층 세탁소 옆 공간을 공사하더니 간판도 화려하게 달아놨다. 스타 노래 클럽. 밤만 되면 LED 간판이 번쩍였고 도시락 배달도 하루에 몇 번씩 오갔다. 그곳의 사장은 40대 후반의 여자 유미정. 짙은 화장과 레깅스 차림. 가슴엔 늘 사장이라는 명찰. 처음 최강수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 여기 건물주님? 말씀 참 점잖게 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웃었다. 그 뒤론 퇴근길마다 3층 사무실로 따뜻한 커피와 찐 계란이 올라왔다. 며칠 뒤 유미정은 말했다. 사장님, 위에 술값 좀 밀렸는데 다음 주까진 해결할게요. 혹시 이번 주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최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그녀가 직접 부른 7080 라이브를 들으며 술을 마셨고 그 다음 날 아침은 그녀 방에서 눈을 떴다. 그 후론 일주일에 두세 번 노래방 문은 폐점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도 열려 있었고 그는 그곳을 비밀 아지트처럼 드나들었다. 그녀는 생활비가 필요하다 했고 자식 학원비가 급하다고도 했다. 요즘 남편 없는 여자가 뭘 믿고 사나요? 사장님, 같은 분이 큰 힘이에요. 최강수는 미정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쥐어줬다. 명품 핸드백, 미용 시술비, 심지어 자동차 할부까지. 그는 아내 몰래 유미정에게 차량 리스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사실이 동네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김순자는 어느 날 교회 지인으로부터 노래방 마담이 사장님 차로 마트 다니더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 밤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노래방 주점 할인권이 나왔다. 구겨진 채로 립스틱 묻은 손수건과 함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세탁기에 넣었다. 하지만 손은 덜덜 떨렸다. 기도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한테 기대도 바람도 없었어요. 그저 내 남편이니까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됐는데 그날 밤 그는 새벽 3시에 들어왔고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섞은 채 침대에 들어 누웠다. 김순자는 옆방으로 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도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한참을 울다 지쳐서야 잠들 수 있었다. 그날도 최강수는 집을 나섰다. 아침 식탁엔 김순자가 차려놓은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나갔다. 나 등산 좀 다녀올게. 요즘 머리가 복잡해서 말이야.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가 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제는 따지고 싶지도 않았다. 최강수는 평소처럼 가까운 동네 뒷산을 올랐다. 겨울이 막 지나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날씨, 산에는 미끄러운 낙엽과 진흙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다. 그는 바위 근처 작은 길로 접어들었다. 평소 다니던 등산로가 아니라 좀 더 조용하고 인적 드문 길이었다. 주머니에선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엔 유미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가 전화기를 꺼내려던 순간 발목이 미끄러졌다. 구조대가 도착한 건 2시간 뒤였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급히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척추 압박골절, 경막하, 출혈, 그리고 뇌 손상.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김순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남편분은 회복은 했지만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초기 치매 증세도 보이고요. 혼자서 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최강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멍했고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김순자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없었다. 그저 침을 조금 흘리며 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애지중지 아끼던 스마트폰은 이미 형체도 없이 부서져 있었고 유미정이라는 이름도 부동산 민서희도 이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얀 병원 복도에 높은 하이힐 소리가 쩌렁쩌렁 울린다.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성 유미정. 그녀는 손에 병원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있었다. 305호 최강수 역이네. 문을 열자 희미한 양 냄새와 함께 침대에 누운 남자가 보였다. 눈은 흐리멍덩했고 입은 약간 벌어진 채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안 죽었네. 아줌마가 간호하느라 힘들겠다. 하지만 나 아직도 당신한테 할 말 있어. 김순자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또 뭘 원하시나요? 이혼해요. 지금이라도 깨끗이 끝내고 그 사람 재산에서 제 목 받아야죠. 김순자는 말없이 일어나 병실 나간다. 그 순간 유미정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최강수를 내려다본다. 강수 오빠, 기억나요? 나 유미정이에요. 우리 제주도도 갔었잖아. 나 명품 가방 선물해준 사람. 그런데 그는 여전히 반응이 없다. 심지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의 시선은 그냥 벽 쪽 먼 허공을 보고 있을 뿐이다. 오빠? 진짜 몰라보는 거야? 나잖아, 유미정. 매일 노래 불러줬던 미정이. 그녀는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 친다. 그리고 침대 한켠에 놓인 기저귀에 젖은 휴지들, 흘러내린 죽 그릇을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진짜 저렇게 된 거야? 저게 진짜야? 바구니를 내려놓고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간다. 눈엔 눈물이 맺혀 있지만 닦지도 못한 채였다. 복도를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인다. 저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은 이미 없어졌어. 병실 근처에 서 있던 김순자. 그녀는 유미정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쉰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 남편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손등을 토닥인다. 누구에게는 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름, 아내란 그런 자리다.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엔 커피잔과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김순자 곁을 지나치며 조심스러운 위로를 건넸지만 말끝에는 언제나 결정적 한마디가 따라붙었다. 집에서 계속 간호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리 아니에요. 요즘은 요양원도 시설 좋잖아요. 순자 집사님, 이젠 좀 놓으세요. 한 권사님은 정색하며 말했다. 교회 일도 이제 못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집사님 건강 챙기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녀는 이미 한 달째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다. 팔목엔 파스로 가득했고 허리는 항상 욱신거렸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도와달란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 믿고 있었다. 교회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 보내시라. 하나님 뜻은 간병이 아니라 해방이다. 당신 인생도 돌보셔야지요. 그녀는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사람 손 잡아줘요? 그녀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를 끝끝내 놓지 못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보내는 게 사랑이라고, 놓아주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녀는 버티는 것이 사랑이고 남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는 그녀 곁에 누워 있다.